2편입니다. 보험 법규 편인데요. 우리가 이제 1편, 2편은 범위는 좀 넓은데 삼지선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쉬워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사지선다랑 삼지선다가 내용을 모르면 틀린 지문에 의해서 혼돈을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근데 삼지선다로 나오니까 문제가 이제 똑같이 10문제씩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만약에 시간을 배분한다 그러면 저는 3편과 4편이 비교적 범위가 작고 늘 나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편, 4편이 좀 중심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생명보험 모집인이 되기 위해서 전반적인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거니까 1편, 2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집인의 어떤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2편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거 생명보험 설계사란 생명보험회사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겁니다. 모집 설계사는 중개, 대리점은 대리, 그 다음에 중개사도 중개라고 하는 중개하는 자로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상법 보험편에, 그죠? 상법 보험편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등록 업무는 어디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인 보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상법 보험편이 기본이 되는데 우리가 등록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업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원래는 생명보험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금융위원회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생명보험협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 우리 등록과 관련된 거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생명보험 계약 관련해서는 상법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편에서는 상법에 관련된 거죠. 자, 11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교차 모집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아닌 거. 자, 우리가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이 아닌 거, 이런 부분들, 뭐 금지사항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상황, 금지사항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은요, 지문은 좀 길지만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식이 좀 어긋나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 모집 설계사 위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금지하는 거겠고,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TV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 상품 판매를 하는 게 상관이 없겠죠. 그런 허가되고 그런 내용들만 받았다면,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보험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정상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문을 잘 읽어보면 그냥 정답이 보일 수 있는 문제들, 금지사항이다, 아니면 뭐 필수 준수사항이다. 우리가 준수사항이나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에 보험대리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험대리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설계사도 아니고 중개사도 아니고 보험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고요. 체결을 대리하는 거고, 보험업종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험업은 뭐가 있습니까? 예,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고, 그죠?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고 재산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 업종에 따라서는 생명보험 대리점, 재산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이 있지, 개인 대리점이나 법인 대리점은 설립 형태죠. 이게 어떤 설립이 개인으로 설립이 됐냐 아니면 법인으로 설립이 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분하는 거지, 보험 업종에 따라 구분하는 건 아니고, 보험 업종에 따라서는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재산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은 우리가 대리점에 가시면 여러분들 한 회사 보험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판다고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 일사전속제라고 하는, 일사전속주의라고 한 회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외로 우리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 방법.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은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 그 대신에 보험회사하고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해놓은 지정된 장소에서 2인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서 2인만 판매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우리가 모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틀린 걸로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금융기관 대리점은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방문 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죠. 모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용카드 업자, 겸용 여신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 업자는 가능하고요. 방문 판매는 다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정해진 지점 내에서 2인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은행도 되고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된다. 근데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우리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예탁금이라고 하는 걸 맡기는데 금융기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튼튼하죠.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탁금은 우리가 예탁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 우리가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협정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험회사와 그 소속 모집 종사자에 다 맞는 지문이고요. 협정 위반 시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회 신고 가능하고요. 신고 접수 시 생명보험위원회에 설치된 공정경쟁 이거 심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협정이기 때문에 이건 보험회사 안에 어떤 협회 안에서 두어둔 거기 때문에 과태료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행정 위반을 했을 때니까 과태료가 아니라 이때 협정을 위반했을 때는 뭘 준다? 예, 제재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과태료가 아니라 제재금. 이런 문제는 의외로 좀 까다롭죠. 여러분들 다 맞는 지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 보러 가셨는데 막 읽다 보면 시간이 없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정하고는 제재금 이렇게 외우시고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그다음에 만약에 법을 위반했으면은 벌금 이런 게 부과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까? 벌금, 과태료, 제재금 이렇게 돼서 법, 우리가 행정,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협정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 안에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서 그 보험회사 간에 이제 그런 소비자와 어떤 금융회사 간에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맞는 지문이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신청하는 거예요? 예, 일단 감독원에 신청을 하면 감독원에서 그 내용을 접수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위원회에다가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우리가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하지 않은 경우도 재판상에 자, 수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효력을 갖습니까? 그죠? 수락한 경우에 우리가 재판상에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요 부분도 틀린 부분이 되겠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 소를 제기한 경우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를 제기했으니까 이때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위원회로 안 가고 나는 바로 재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는 거니까 소를 회부하지 않을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우리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치사하게 문제를 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틀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이런 부분들 잘 찾아내는 거. 저도 매일 문제를 풀지만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회부를 하고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 문제를 정말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위원회에다가 금융분쟁위원회, 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분기별 임시결산은 2개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결산 공시는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그죠? 만약에 수시 공시 같은 경우는 수시는 아무래도 중요한 거고 중대한 거니까 즉시 공시하죠. 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임시 결산은 2개월, 우리 결산 공시는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보험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자, 금융 민원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보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낮다고 했으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가장 많아서, 왜냐면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을 내고 큰 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조작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을 수 있어요. 민원의 내용들이 많을 수 있고요. 감독원의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직접 방문하여야만 접수할 수 있다. 그죠? 직접 방문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다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험에 문제 풀 때도 모든이나 뭐 반드시 뭐뭐만, 그죠? 그 다음에 뭐 반드시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의심한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답이라고 골라도 돼요. 근데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이건 틀린 거죠. 자, 금융소비자는 생명보험회사의 민원 분쟁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민원 분쟁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접적으로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생명보험 상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건 뭡니까?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보험을 가입해라라고 하는 저축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회보장 기능이 보완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그 소득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의 높은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죠.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거 처음 봤는데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장기 자금의 높은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익 높이기 위해서 세제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저축도 유인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말, 그죠? 그런 말들이 정답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 설계사 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 세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험 설계사 세제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은 틀렸고,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달 과세에 입은 사업소득 금액에 기타 소득의 소득률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연말소득 사업 연말 사업 금액의 소득률에 따라서 우리가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기타 소득의 소득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소득의 소득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조금 어렵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기타 소득의 소득률이 아니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다. 그래서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편의 보험 법규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보험 설계사 세제 부분, 이런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